네, 저희가 두 번째로 온 곳은 바로 팔공산인데요. 일단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인 6명으로 왕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맞추시면 계단 왼쪽 올라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오오. 안 무섭습니다. 오. 오오오. 아무나 어디서? 그러니까요. 마이크가 없는 것 같은데? 스피커랑. 아, 여기 아래가 뚫려 있네. 아, 이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자, 다 왔습니다. 오. 야, 여기 케이블카에서 내렸는데 정말 예쁩니다, 산이. 여기 대구가 신라 시대 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신라의 수도가 경주이고 또 대구가 경주랑 가깝다 보니까 국방만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화를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 왕인데 그 왕은 아예 수도를 대구로 천도를 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 경주 토착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는 했지만요. 또 통일신라 때 우리 해상왕 장보고가 신라 왕이 쟁탈전에 개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장보고가 내세운 신라 왕족이 장보고 청해진 병력으로 수도 경주까지 점령을 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전투가 839년의 달벌대전이라고, 그 달벌이 바로 여기 대구입니다. 이 대구의 원 명칭이었던 뭐 달구벌, 달벌 이런 명칭들은 신라 정부가 순우리말 지명을 한역화하는 작업에서 대구로 번역되었던 거죠. 와, 여기 지금 해발 820m라고 하는데 팔공산이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팔공산의 원래 명칭은 공산이었습니다. 이 통일신라가 신라, 후백제, 고려 세 국가로 분열되었던 후삼국 시대에 후백제의 왕 견훤이 신라의 수도 경주로 침투해서 신라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신라의 동맹국이었던 고려가 신라를 도와주러 오는데 고려의 왕이었던 태조 왕건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이미 후백제가 신라를 점령한 상태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후백제 견훤도 많은 병력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서 곧바로 후백제로 후퇴할 예정이었는데 근처에 고려 왕건의 부대가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는 이곳 공산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을 했습니다. 왕건의 주력 부대가 괴멸되다시피 한 이 왕건에게 있어서 정말 최악의 패전이었는데요. 이 전투가 927년 공산 전투입니다. 다행히 신순겸 장군을 포함한 8명의 장수들이 왕건인 척 연기를 해서 유인을 해준 덕분에 고려 왕건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미끼가 되었던 8명의 장수들은 모두 희생이 되었는데 그 8명의 장수들을 기리고자 이 공산의 이름을 팔공산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팔공산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부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부인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고려시대 초에 거란족이 고려로 침입을 해오는데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이 불도의 마음으로 외침을 막아내고자 하는 염원으로 대장경을 간행합니다. 대장경이란 불교 경전을 모두 모아 엮어 만든 불경의 총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판이만큼 양이 어마어마하고 이거를 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사업입니다. 그 초조 대장경을
보관했던 절이 바로 부인사죠. 그런데 이 고려 중기에 몽골족이 이번엔 쳐들어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몽골족이 부인사를 불태워버리는 과정에서 초조대장경도 소실되어 버렸죠. 그래서 고려 정부가 이번에는 몽골족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염원으로 대장경을 다시 간행하니 이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지금 부인사라는 절은 복원된 절이고 초조대장경도 없지만 팔만대장경의 전신인 초조대장경을 복원했다라는 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고 뭐 이런 역사적 의의를 떠나서 부인사가 이제 옥색 빛깔로 덮어져 있어서 매우 화려하니까 한번 이 팔공산 오시는 분들은 부인사 가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네, 이제 팔공산을 구경을 다 했고요. 이제 시간도 시간이라 저는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점심을 먹으러 대구 명물이죠. 따로국밥을 먹으러 동성로 근처에 있는 국일 따로국밥집을 찾아봤습니다. 들어가시죠. 우선 주문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따로국밥 9,000원짜리로. 네네. 특따로국밥은 소고기가 들어가는 게 특이라고 합니다. 여기 동성로가 이제 대구의 젊음의 거리죠. 약간 서울의 홍대 같은. 원래 이 동성로가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도심이었어요. 이 대구처럼 뭔가 역사가 깊은 도시들은 그 도심이, 그 당시의 도심이 그대로 개발 확장돼서 지금까지도 번화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성로처럼. 근데 이 근대적 상권의 이 동성로는 일제강점기 때 형성이 됐습니다. 이 근처에 이비시아 백화점이라고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백화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비시아 백화점을 중심으로 점점 상권이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딱 타이밍 맞춰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 검정색 옷이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기 국일 따로국밥집은 1946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밥과 국을 따로 내놓는 독특한 밥상 차림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국과 밥을 따로 내놓는 걸로 유명해졌다고 했을 때 사실 의아했어요. 다른 국밥집 가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철저히 제 세대 기준이고, 원래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까지 국밥 문화는, 특히 서울 종로 중심의 국밥 문화는 국에다가 밥을 말아먹는 형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국과 밥을 따로 내놓는 상차림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던 거죠. 이 따로 국밥이라는 명칭은 이 이제 상차림의 방법에서 유래한 이름법이고, 이제 이 메뉴 자체는 이 소고기 베이스의 선지 해장국입니다. 빨간 게, 자, 일단 제가 시킨 거는 이제 특이 아니라 일반이라서 소고기는 없고요. 선지랑 내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말고, 이 상차림 말고 이 음식 자체 맛의 어떤 차별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국밥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 육수거든요. 이 국일 따로 국밥집은 이 닭기파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선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선지는 퍽퍽한 게 없어가지고
호불호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선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선지를 좀 잘게 쪼개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쉽게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 대구와 관련된 두 가지 정도 사건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먼저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이제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의 선배격인 사건이죠.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시점이 19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일어나기 3년 전이니까 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대부분 이미 일본에게 다 빼앗긴 상황이었고,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권도 장악해서 지들 멋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차관을 대한제국에 도입한 상태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관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갚겠다며 돈을 모은 모금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고, 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 대구였죠. 대한매일신부라는 신문사에서 홍보를 해주고 이제 그 신문사에 모금을 받았는데 그 당시 모아졌던 돈이 8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총독부가 되는 홍간부에서 대한매일신부의 사장인 양기탁을 체포해가면서 국채보상운동은 흐지부지 끝이 나버렸죠. 또 이 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구 10월 항쟁입니다. 때는 1946년 해방이 되고 정확히 1년 후였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전국이 어수선하고 좌우익의 이념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이 남한 쪽에서 가장 좌익계열 사상가들의 활동을 많이 하던 곳이 바로 여기 대구였습니다. 당시 대구의 별명이 한국의 모스크바였다죠. 충격적이죠. 해방 직후 이 미군정의 시기간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친일파들의 횡포들로 인해서 전 국민이 식량난에 헐떡이고 있었거든요. 이 와중에 1946년 10월 1일 남로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곳 대구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니 이게 바로 10월 항쟁이고 혹은 11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위는 유혈 사태로 번졌고 대구에서 이런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정보가 일파만파 퍼지자 당시 식량난에 굶주리던 민심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12월까지 전국 73개 시군으로 확대, 전국 230만 명이 참가했던 엄청난 규모의 시위였죠. 국물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우. 네, 이렇게 식사를 다 끝 마쳤는데 이렇게 빨간 국물 음식을 다 먹고도 한 방울로 안 흘렸습니다. 이런 게 뭐 먹방계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밥도 든든하게 먹었겠다. 오후 일정을 소화를 할 건데 오후에는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산책을 해볼까 합니다. 산책하면서 또 좋은 여행지들 추천해 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